그 중요한 거는 역사를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는 다 아의 관점,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잘못된 것까지 아전인수격으로 좋게 해석한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일제강점기는 한편으로는 빼앗긴 강역을 되찾기 위해서 싸운 영토전쟁의 시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해석권을 가지고 싸운 역사전쟁의 또 시기였습니다. 근데 강토는 우리가 되찾았지만 역사 해석권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역사 해석권은 일제강점기 때 저희가 주장한 게 사실 별 다른 새로운 주장들이 아니에요. 저도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역사학으로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쪽 역사학을 알고 공부를 하면서 저 시산 김성학 선생의 손자이신 김병현 선생님이 저 앉아 계신데 학회에서 이제 저 김병현 선생을 만났더니 우리가 배우는 역사학은 다 총독부 역사학이고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연구했던 역사학이 따로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역사학이라는 것은 이리공자 말씀대로 이리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의 관점으로 고대사부터 중세사, 근현대사까지 하나의 관점으로 꿰뚫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소위 말하는 진보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시대 이야기할 때는 대단히 비판적인데 조금만 조선시대로만 조금만 올라가면 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말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연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지금의 이 낙랑군 수성현이 있던 자리 그리고 뭐 그 노룡현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의 하북성의 창녀현이라든지 노룡현이라든지 이런 데에 낙랑군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찾아가지고 원사료 그때만 해도 제가 뭐 한문에 그렇게 능하지가 않을 때인데 하여간 뭐 번역된 게 없으니까 나름대로 우편 찾아가면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하북성 창녀현에 낙랑군 수성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령현에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다. 이거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찾아냈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해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다 해놨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을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많은 고생을 했던 건데요. 지금도 멀리 갈 거 없이 단재 신초 선생이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리지린의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 책을 하나 번역하려면 이 책만 번역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 북한의 역사학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온 역사 제문제라든지 하는 책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북한의 역사학의 토대를 세운 분은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돌아가신 단재 신초 선생을 북한의 역사학자들은 대단히 존경하고 또 하나는 약연 김두봉 선생. 우리가 김두봉 선생은 단순히 국어학자로만 아는데 원래 우리나라만 지금 남한학계만 국어학과 역사학이 단절되어 있죠. 북한학계는 지금도 국어학과 역사학이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약연 김두봉 선생도 역사를 공부 많이 한 분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역사관이 기본 토대가 된 겁니다. 단재 선생이 감옥에서 신음하실 때 이 기자가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죠. 언제 책을 쓰십니까? 제 여순감옥 한번 가봤더니 그 사람 살 때 아니에요. 그 바닷가에 날 춥고 거기에서 물어보니까 잠깐 10분씩 휴식 시간을 줄 때 그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역사학을 공부하신 분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느냐.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조선기생하고 일본 게이샤 끼고 술 먹으면서 장구 치던 사람들의 역사관을 계승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와 비아를 치면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역사에 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백안 박은식 선생, 석주 이상용 선생, 다들 임시정부의 주축인 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아마. 왜냐, 다 역사에서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대단히 당시에는 저명한 이 학자였고, 이제 고성희 씨 집안인데요. 이 고성희 씨가 대대로 사관 집안입니다. 근데 이분이 1911년에 망명일기를 쓰시는데, 1911년에 안동에서 망명하면서 망명일기를 쓰시는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여왕 고등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분이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일기를 보면서 이분들이 사관 집안이니까 이 집안이나 이분들이 나름대로 비장했던 그런 역사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그 민족주의 입장에서 역사 연구를 하셨는데, 이 석주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 나중에 중국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 겸 그 서간도 지역의 무장항일 투쟁의 대부예요. 이분 이야기만 해도 사실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 분인데, 이분은 항상 무장투쟁 위주로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분이신데요. 한쪽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인데요. 근데 이분들도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싸웠던 역사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일본과 맞서 싸웠다는 의미에서 이 두 분들을 갖다가 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